술, 환각, 아편, 대마 이런 것도 사실 사용을 해봤지만 폐해가 좀 더 많았고. 그치, 뭐 아편이랑 약간 대마는 거의 모든 병에 사용해본 것 같아. 맞아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또 우울증의 역사. 진짜 태초부터 있었을 거야. 그쵸. 우울증에 대해서 고대인들은 어떻게 봤는지, 빙하기에 더 심해지고. 어떤 치료들이 좀 있었는지 이런 네. 것들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소집트, 고대 이집트에도 에베르 파피루스에 기원전 1500년도에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울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마음이 슬픈 것은 심장이 침울한 것이다. 뭔가 심장의 혈관이 닫혀 있는 거다. 마음이 슬픈 것은 심장을 삼키는 분노로 인해서 어둠이 몸에 있는 거다. 현대에서 얘기하는 어떤 우울증은 뇌의 질환이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화병 같은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우울증이 네. 어떤 심혈관계에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심장이랑 스트레스 받고 하면 심장도 좀 빨리 뛰고 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런 신체 증상도 있으니까 뭔가 야 심장 혈관 막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걔는 심장에 혈관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러나 그러면서도 100% 심장의 문제라는 거를 하기엔 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어두운 상태랑 좀 관련이 있다.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요. 고대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멋있는 얘기를 해요. 인간의 기쁨이나 웃음과 농담, 고통과 슬픔 이런 눈물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뇌의 작용이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항상 이제 하체액설, 체액의 불균형으로 정신질환이 발생을 한 거다. 이분은 거의 꽂혀 있었던 분이어서 그쵸. 그걸로 삼라만상을 다 설명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욕, 식이요법, 약초 등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된다. 개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정신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몸이 아픈 것처럼 같이 대단한 분이지. 지금까지 이 이름이 나오는데. 고대 로마의 에스클레피아데스라는 사람도 정신적인 균형을 회복하려면 뭐 음악 치료가 좀 필요하고 환자를 안전하고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 잘 음악을 좀 좋아하셨는데. 아니면 몇 명을 음악을 들려줬더니 조금 편안해지는 걸 보고 그런 걸로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수용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이 많은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금되어 있던 환자를 좀 풀어주기도 하고 음식이나 마사지들을 좀 주면서 이런 게 좀 치료에도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갈렌이라는 또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해부학의 아버지. 예,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내면의 비밀을 좀 털어놓게 만들어야 된다. 이분이 말하는 내면은 해부학 아니요. 뭔가 말을 하면서 당시에 좀 상담 치료 약간 정신분석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정신치료를 좀 주장하고 하나가 좀 이상해요. 정신과 의사는 나이가 지긋하고 현명한 의사가 적합하다. 이건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과거의 대가들이 말하는 정신과의 덕목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게 항상 있네요. 나이가 지긋하고 현명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근데 이게 그리스의 이 주장이 19세기 유럽과 아랍까지 지배를 해요. 흑담이 과다해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다. 그래서 이 흑담 과다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멜랑콜리아라는 게 우울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흑담 가다를 의미해요. 멜랑콜리아가 멜랑이 까만색, 그리고 꼴리아가 담즙이라는 아, 그게 꼴레 그거야? 꼴레는 내가 많이 쓰는 단어니까. 그래서 콜레시스타이티스, 어디서 나온 콜란자이티스, 거예요? 콜란자이티스. 그래서 지금 멜랑콜리아가 검은 흑담, 검은 담즙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이슬람이 좀 이 개념이 좀 좋다. 서양에서는 아비시나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의 풀네임이 좀 복잡합니다. 아부 알리 알 후세인 이븐 압달라 이븐 시나. 이 사람이 캐논 오브 메디슨이라는 의학정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우울증을 굉장히 잘 기술했어요. 이게 980년에서 1037년의 인물이거든요. 우울증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 단계는 이유 없는 두려움, 뭐 악에 대한 의심, 빠른 분노, 비자발적인 근육의 움직임, 뭐 현기증, 이명 증상들이 있고, 만성 우울증에는 신음소리, 의심, 슬픔, 불안,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막 두려워하는 거. 우울증의 증상을 초기랑 만성으로 이렇게 좀 나눈 부분이 있어요. 뭐 물론 현대 진단 기준과 딱 들어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울증을 이렇게 기술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좀 있고, 현대로 따지면 우울증에서 믹스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서 막
비정상 쪽으로 들뜬 기분도 있고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막 성적 활동도 좀 왕성하게 되고 이런 좀 우울증인데 약간 조증기가 있는 혼재되어 있는 걸 믹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좀 우울증의 믹스드 스테이트를 좀 기술을 했구나. 무대생 오진승이 갔어도 이 정도 못했을 것 같아요. 관찰력이나 통찰력이 당시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광고로 온천수 네, 했죠. 했잖아요. 온천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많이 담당했어요. 뭔가 약간 이완되고 스트레스 풀했던 환경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 또 왜 좋아졌는지 논리도 어떤 논리였냐면 좀 이상해요. 온천물이 장운동을 촉진해서 나쁜 걸 배출하니까 건강해져서 안정감을 느낀다. 근데 인간이 진짜 그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뭐 흑단들 뭐든지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고 그게 좀 그럴싸한데 그러면은 그냥 그 시대에 히트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독일 의사 닥터 피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이 있는데 뭐 19세 여자 우울증 환자를 7주간 온천에서 목욕하도록 하고 온천수 먹이게 했더니 우울증이 좋아졌더라. 먹이기도 했구나. 근데 이제 뭐 체면술, 정신분석, 놀이치료, 우울증, 신경증 환자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어떤 획기적인 치료라는 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땡기는 건 온천 치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상황에서는 술, 환각, 아편, 대마 이런 것도 사실 사용을 해봤지만 폐해가 좀 더 많았고. 그치. 뭐 아편이랑 약간 대마는 거의 모든 병에 사용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진단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환자들한테 몰핀이나 바비츄레이트 같은 진정시키는, 자게 하는, 안정시키는 치료제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1950년대가 아주 획기적인 시대인데요. 이때 일단은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위약 대조나 이중맹검 같은 임상시험들이 도입이 됐어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때 진짜 약과 가짜 약을 똑같이 생기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이게 어떤 약을 내가 먹는지 모르게. 이게 위약과 대조. 네. 그리고 이중맹검은 치료자도 내가 어떤 약을 먹였는지 몰라야 되죠. 맞아요, 그쵸? 왜냐면 치료자가 알면 진짜 약 먹은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선입견이 또 작용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3-4명한테 새로운 물질 약 먹여보고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써! 이렇게 됐다면 자꾸 물어보는 거지. 좋아진 것 같죠? 어 좋아진 것 같죠? 어. 좋아진 것 같네. 이러면 좋아졌다고 하니까. 고작 3-4명한테 쓰고 이거 또 막 전체 쓰는데 50년대 되면서 이제 가짜 약도 줘보고 진짜 약도 줘보고 이렇게 나눠보고 나도 어떤지 몰라. 의사도 몰라요. 처방한 의사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실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유효성 검증도 되는데 1950년도에 이미프라민이라는 항우울증 약이 나옵니다. 이게 우울증 약의 아주 획기적인 최초의 우울증 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55년에 이 약을 환자한테 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경이롭다, 놀랍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환자들이 막 점점 생동감을 찾고 조용했던 목소리가 막 크고 힘차고 대화도 많아지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도 사라지고 건강 염려도 사라지고. 뭐야? 그거 좋은 약 아니야?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고. 그 전에 어떤 치료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기술들이 없었는데 이 약이 나온 이후로는 드라마틱한 변화들. 그 이미프라민이란 약이 사실은 지금 안 쓰이지 않나요? 지금도 좀 쓰이긴 해요. 쓰이긴 해요. 세로토닌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제흡수를 차단해요. 약간 들뜨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쵸. 사실 세로토닌은 우울, 초조, 불안, 어떤 시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뭐 감정이나 스트레스, 공포 반응과 관련이 있는데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 약들이 개발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환자들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돼서 이 약이 좀 많이 쓰였죠. 나오자마자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처방하는 약이 됐고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 써야지. 그쵸. 근데 이 약의 이제 단점, 현재 아주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브로드하게 다른 제흡수를. 차단. 그 당시에 또 약들이 약간 이 셀렉티비티, 약간 이 선택적으로 하는 게 좀 부족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광범위하게. 영향을 좀 끼치는 게 거의 모든 약이 다 그랬지 처음에. 그렇죠. 초기 항암제도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콜리너직 이펙트도 있어서 환자가 졸리고 입 마르고 변비 생기고 막 시야도 흐려지고 또 안티히스타민 이펙트도 있어서 체중도 늘고 그리고 과량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이나 경련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항우울증 약의 부작용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살찐다, 졸린다, 변비 생긴다 이게 이때 선입견이 아직도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 약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게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핵심이다 이런 걸 이제 알아서 릴리 엄청 유명한 제약회사죠.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1974년에 플루옥세틴이라는 새로운 약을 만듭니다. 이거는 나도 들어봤다. 그쵸. 1978년에 시카고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우와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근데 좀 조용히 합니다. 다른 제약회사가 좀 알까봐. 이때부터 또 비즈니스가 또 이제 있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임상시험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이미프라민은 부작용이 많은데 다른 부작용이 없어. 왜냐면 이거는 세로토닌에만 선택적으로 좀 차단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제너레이션인 거지. 거기에 체중이 감소해요.
더 좋아하지. 더 좋아하죠. 그리고 또 1984년, 87년 또 3년간 또 이렇게 임상시험을 또 했더니 부작용도 없고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금도 대세죠. SSRI. 그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 이게 이제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설트랄린 91년도, 뭐 플루복삼이 94년도, 탈로프람 96년도, 뭐 에스시탈로프람 2002년도 이게 어쨌든 현재에도 많이 쓰는 약이 좀 나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복용을 하시거나 처방받은 약들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고 부작용도 사실은 굉장히 경미해요.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을 사실 맞아요. 이렇게 연구가 되니까. 그 이후에도 뭐 되게 다양한 계열의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는 뭐 TMS나 스프라바토, 에스케타민 같은 또 새로운 약제도 있고 현재 약도 부작용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쵸. 경미합니다. 당연히, 더 나아갈 방향이 당연히 있겠죠. 개선해야 되고. 이 약 먹고 효과가 그쵸.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정식과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계열의 다양한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좀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한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많아지면 사실 이게 무기가 많아진 거여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당연히 사람마다 안 맞는 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른 약을 좀 써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약간 한 가지 약 먹어보고 막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맞아요. 이야기 나눠보고 또 약 좀 바꿔보고 이렇게 나한테 맞는 약 찾아가고 이런 과정이 지금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용하자 이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담즙 빼고 이런 게 치료가 아니고요. 온천은 지금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네. 굉장히 과학적인 치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이런 헬프님들 계시면 꼭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